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8월 토닉스 파마슈티컬스가 284% 급등과 동시에 시가총액이 약 2억 4,200만 달러로 치솟으며 바이오 섹터 최강 어그로를 몰고 있습니다. FDA 신약 승인, 국방부 3,400만 달러 프로젝트, 러셀 지수 편입 등 최신 공식 기사와 실질 수치를 근거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기관 투자 동향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2025년 1월 1.2달러이던 토닉스 파마슈티컬스 주가는 7월 말 4.6달러까지 284% 폭등했습니다. 단순히 급등만이 아니라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6,300만 달러에서 2억 4,200만 달러로 3.8배 초강세를 찍었죠. 배경엔 세 가지 핵심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로 다가온 FDA 신약 승인 일정, 미 국방부의 3,400만 달러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러셀 지수 신규 편입이죠. 이처럼 중요 이슈가 동시에 작동할 땐 기회와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기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 전환과 신규 모멘텀 조합이란 점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토닉스의 신약 TNX102SL은 현재 섬유근통 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바로 앞둔 상황입니다. 이 약물은 457명이 참여한 임상 3상 2건을 모두 통과했고 8월 15일 PDUFA라는 FDA의 신약 승인 결정일이 남아있는 상태죠. 섬유근통 환자는 미국에만 1,000만 명, 전 세계론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시장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추정되고 만약 FDA에서 승인받으면 연간 최대 2,000억 원 매출, 자사시총의 7에서 10배 이상의 실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승인 나올 경우 주가가 50% 추가 급등할 수 있다고도 분석합니다. 단, 실패 시엔 단기 30에서 40% 급락이 불가피해 리스크 치명적 기회가 혼재한 국면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없으면 위험 확률이 몹시 커집니다. TNXP의 두 번째 강점은 국채급 대형 프로젝트죠. 미 국방부 산하 DTRA와 단계별 최대 3,400만 달러 규모의 백신과 바이러스제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역은 천연두, 원숭이 두창 백신 후보 TNX801, 광범위 항바이러스, 신약 TNX4200입니다. 미국 정부 군사 분야는 단순 치료제뿐만 아니라 바이오테러 등 국가전략 방어망 구축을 중시합니다. 토닉스가 여기에 2025에서 2026년 실질 매출화가 될 약품들을 맡았다는 점은 단기 뉴스가 아닌 중장기 실적 보증으로 해석됩니다. 바이오주는 종종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데 실제 계약과 정부 자금 유입은 실적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토닉스는 2025년 6월 러셀 2000, 3000 지수에 동시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났죠. 7월 한 달 만에 기관의 순매수 비중이 27% 늘었고 주 평균 거래량이 450만 주에서 1650만 주로 무려 3.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패시브 자금 특성상 당분간 주가 하방 경직성도 커지죠. 이런 현상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공식 지수 리밸런싱 발표에 따른 실제 자금이 유입된 결과입니다. 반면 기대감 소진 시 급락도 빠른 게 특징이라 기관 매수 트렌드와 실거래 데이터를 꾸준히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재무적으로도 토닉스는 약 1,700억 원 보유와 무차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최근 CEO가 직접 4만 주를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는 점이죠. 이런 내부자 매수는 외부 투자자에겐 강한 신뢰 시그널로 통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RSI가 70일까지 올라와 과열 구간에 진입했죠. 폭등 후 주가는 급락, 횡보, 재폭등 등 롤러코스터 패턴이 반복됐기에 반드시 분할 매수, 손절가 등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점검은 필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감정 매수보다 논리적 근거와 트레이딩 전략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8월 모더나는 2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바이오 시장의 관심 종목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매출이 1.42억 달러로 41%나 깎였고 순손실은 8.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단일 의존 매출이 무너진 이후 조기 성장 기대감은 빠르게 식은 반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와 구조조정, 고용 감축 등 격변의 변곡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모더나가 52주 최저가 언저리까지 밀렸는지, 매출 가이던스와 직원 10% 감원의 의미, 회사가 내세우는 신파이프라인 및 FDA 신약 승인의 실제 매출 효과, 투자은행들은 왜 목표가 47.59 달러를 거론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2분기 기준
모더나는 매출이 1.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락했고 영업적자도 8.2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백신 매출만 연간 184억 달러에 달했지만 2025년 2분기에는 매출이 약 1,600억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은 실적 쇼크에 즉시 반응하여 하루 만에 주가가 7% 급락했고 회사는 인력 10% 감원, 연말까지 5,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강경책을 꺼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코로나19 이후 백신 시장 축소, 단일 상품 의존 구조가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구조조정 없이 버티면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모더나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연 25억 달러까지 기대했던 2025년 매출 전망을 최대 3억 달러로 대폭 깎았습니다. 영국 정부와의 백신 계약 매출 일부 지급이 2026년으로 이연되면서 올해 매출이 더욱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영업 비용 역시 400밀리언 달러 이상 추가 감축 계획이 발표되며 충격 완화와 현금 흐름 방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CFO는 올 연말까지 60억 달러 현금 잔고로 당장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성장 전망과 본업 회복에 더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반복되는 가이던스 하락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원인입니다. 모더나는 2025년 상반기 동안 FDA로부터 3건의 신약 승인을 받아내는 중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코로나 RSV, 소아 스파이크백스 등입니다. 독감 백신 3상에서는 표준 대비 26.6%나 높은 예방 효과를 입증하며 기술 경쟁력도 어필했죠. 하지만 2분기 신제품 매출은 수치상으로 미미하거나 초기 시범 판매에 그치고 있어 본격 매출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즉, 파이프라인의 승인이 곧 폭발 매출이 아니라 임상, 판매, 실질 매출 전환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 형국입니다. 2025년 8월 4일 기준 모더나의 주가는 26.67달러로 52주 최고가 137.9달러에서 5분의 1이 토막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평균 47.59달러로 현 주가에서 78%의 업사이드를 점칩니다. RSI는 명확한 과매도 신호로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EPS 8.73의 적자, 자유현금 흐름 마이너스 32억 달러, 분기 영업적자 지속 등 구조적 리스크도 산재합니다. 투자은행들도 신약 및 조합 백신 실제 매출 반영 여부에 따라 큰 반등과 추가 하락이 교차하는 국면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더나의 투자 전략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가격 24달러에서 27달러 구간은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유효 구간으로 보이나 반드시 신약 실적, 흑자 전환, 파이프라인 매출 본격 반영 등 실제 이벤트 확인 전까지 비중을 제한하세요. 신약 FDA 승인, 조합 백신 등 뉴스 이벤트에는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실적 없이 장기간 적자, 파이프라인 부진이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손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 반등, 중장기 턴어라운드 모두 오직 매출과 흑자 데이터로만 판단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상반기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59%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7월 한 달간 69%가 넘는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파산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죠. 이 배경에는 미국 에너지부 DOE가 승인한 1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과 5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조달 성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사업 부문에서도 전해주 매출이 전년 대비 575%가 폭증하며 글로벌 수소 인프라 공급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금 소진율이 여전히 높고 영업적자 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에 단기 불확실성은 상당합니다. CEO인 앤디 멀시가 2025년 연봉 절반을 자사주로 받기로 한 점은 경영진의 신뢰 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해석되며 퀀텀 점프 프로그램으로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6일 2분기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전후해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니 분산 매수 및 리스크 분산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 1분기부터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59%나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금 소진에 따른 파산 위험설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69% 가까이 반등했고 8월 1일 종가는 1.4달러를 기록해 단기간에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승인한 16억 6천만 달러 대출 보증이었으며 이는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여준 핵심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5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신용 조달이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기 자금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금 소진율이 분기당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여전히 높아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흑자 전환 계획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소 시장 내 경쟁 심화와 공급망 문제도 상존하는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급등락 국면에서 단기 회복세보다는 기본 체력과 구조적 개선 여부에 예의주시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받은 1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DOE 대출 보증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미국 내 6개 이상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에 투입됩니다. 특히 루이지애나 신규 수소 플랜트는 1일 40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미국 내 최대 규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엘라이드 그린 어모니아와의 3기가와트 전해조 공급 계약 등 해외 수주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전해조 사업부인 젠니코 매출은 2024년 대비 575%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러그 파워의 분기 매출 기대치는 140에서 180 밀리언 달러 선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프로젝트와 수주에도 불구하고 생산, 운영 효율성과 가동률 문제, 원가 절감 등이 동시에 개선돼야 실질적인 수익성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이러한 투자 및 수주 확대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긍정적이나 단기 매출 반영 시차와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수소 시장 성장 기대는 회사 성장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 들어 플러그 파워의 CEO 앤디 멀시는 보수적 경영과 장기 신뢰 강화를 위해 연봉의 절반가량을 자사주로 받기로 선언했습니다. 이 행보는 경영진이 회사 성장과 주가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편 퀀텀 점프라는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실제로 2025년 1분기 그로스 마진 적자는 마이너스 132%에서 마이너스 55%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매출 구조 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의 결실로 해석됩니다. 플러그 파워의 현금 소진율도 1분기 152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8월 6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적에서는 이런 개선세가 진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CEO의 자사주 매입,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신사업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일부 낙관하고 있으나 현금 소진과 여전히 지속되는 영업 적자는 주가 변동성 핵심 원인입니다. 2025년 1분기 플러그 파워는 매출 133.7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줄어든 매출과 함께 상존하는 영업 적자와 함께 1분기 순영업 현금 소진액이 152밀리언 달러에 이르고 있어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52주 최저가 0.69달러와 최고가 1.78달러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8월 1일 종가는 1.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실적 발표, DOE 자금 집행, 신규 수준 뉴스 등 주요 이벤트에 따른 투자자 심리 변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관 및 애널리스트들도 플러그 파워의 향후 흑자 전환과 현금 흐름 개선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성장 박스권과 현금 소진율, 그리고 비용 절감 성과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는 고변동성,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대응도 보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재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1.4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52주 최저가가 단기 저점인 0.69달러를 기록해 저가 매수 기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목표 주가로 1.7달러에서 2.5달러, 일부 강세 시나리오에선 최대 4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으나 변동성과 위험이 동시에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단계별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하며 불확실성이 큰 실적 발표 전후로는 위험 해지를 위한 옵션 전략, 예컨대 쇼풋 매도 등을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8월 6일 2분기 실적과 신규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반드시 주시해야 하며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실적 개선 신호가 나타나는 2026년 이후
장기 성장 모멘텀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변동성에는 유의하면서도 수소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믿는 투자자라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중심에서 서클은 최근 6월 IPO에서 단 하루 만에 10배 상승, 25% 급락이라는 역사적 변동성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24년 USDC 유통량 78% 증가, 16억 8천만 달러의 매출, 이자 수익 98% 집중 등의 구체적 수치들로 가득 찬 서클은 페이팔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스테이블 코인 3파전을 이어가면서 금리와 규제 한마디의 시가총액이 하루 10억 달러씩 출렁일 만큼 매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초변동성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클의 폭발적 성장, 순이익 급감의 숨은 이유, 단기, 중기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클은 2025년 6월 5일 31달러에 상장 직후 200달러를 돌파하며 월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주식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상장 후 불과 6개월 만에 116%라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식, 코인 시장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적 증권사 번스타인은 서클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심장이라 공식 언급하며 블랙록과 벤처캐피탈도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서클은 1.7조 달러의 결제 처리, 60억 달러의 현금성 준비금 유지 등 수치상 압도적입니다. IPO는 기업 공개 첫날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 투자자는 극단적 수익 또는 손실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클의 API 및 USDC 확장은 미국, 유럽, 일본 규제기관도 공식 인정한 글로벌 금융혁신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서클 IPO가 대규모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금리 상승기에 수익 증대 효과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서클 주가는 IPO 직후 투자 열풍과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서클의 이자 수익도 늘어나고 이는 순이익과 배당 잠재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금리 변동은 양날의 칼이어서 갑작스런 금리 하락, 특히 장기금리 급락은 수익 구조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서클은 상장 일주일 만에 10배를 넘게 올랐다가 불과 2일 만에 주가가 25% 급락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특히 7월 22에서 25일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리플의 연방은행 인가도전 이슈 등으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닝스타, 미트레이드 등은 이 현상이 상장 특수와 성장 펀더멘털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서클 주주라면 단기 급등락에 허둥지둥 대응하거나 최소 20% 이상 손절 라인 등 리스크 관리를 꼭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급락은 금리 정책과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도 한몫했습니다. 7월 중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표시한 상황에서 서클과 같은 금리 민감 종목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매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금리 변동에 서클 주가가 촉발되어 크게 반응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서클은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금리 변동에 직접 노출된 금융 인프라 회사입니다. 서클의 USDC는 2024년 1년 만에 유통량이 무려 78% 폭증했습니다. 바이낸스 머니그램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안정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 승인도 모두 받아내며 금융혁신 플랫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1대1로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게 큰 장점입니다. USDC와 경쟁하는 1위는 테더이고 서클이 이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가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USDC 유통량 확대도 결국 금리 수익성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시장의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 금리 정책 및 규제 변화가 서클 비즈니스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클의 2024년 매출은 16억 8천만 달러, 그중 98%인 약 16억 5천만 달러가 USDC 준비금 국채 이자입니다. 미국 금리가 0.25%만 오르거나 내리면 서클의 이익도 곧바로 수천만 달러씩 출렁이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때 주가가 동반 급등했던 것이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서클을 금리 한 방에 먹고 사는 초민감 기업으로 부릅니다.
미국 단기 국채 금리 1%포인트 변화는 곧바로 수십억 달러의 예치금 이자 수익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은 실적에 즉각 반영됩니다. 지난 2024년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 서클의 분기별 영업이익 변동폭이 거의 그대로 금리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 수익 집중 현상을 수익 구조 집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은 매출 다각화로 리스크를 완화하지만 서클은 미국 국채 금리에 모든 게 달려 있어 금리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서클의 순이익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가 뚝 떨어지는 급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실적 발표와 주가 변동에 극명하게 나타나죠. 충분히 금리와 주가는 비례관계라 봐야 하고 금리 폭락 시 서클은 수익성 악화에 추가적인 주가 급락이라는 이 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만 보는 것을 넘어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금리에 따라 쉽게 여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발표를 비롯한 미국 금리 관련 주요 이벤트마다 서클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USDC는 시장 점유율 25%, 1위 테더는 60%, 신흥 강자 RLUSD, FIUSD가 합세하는 3강 구도입니다. 특히 7월 리플이 연방은행 인가에 도전하면서 서클 주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쟁사 뉴스와 각종 제휴 발표가 곧장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기술력, 글로벌 규제 승인, 파트너십 확대가 서클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 또한 각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금융정책 변화도 시장 경쟁 판도를 심각하게 뒤흔듭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신규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가 경쟁사들의 서비스 확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서클의 시장 점유율 유지에 압박을 더합니다. 물론 서클은 글로벌 규제 승인을 많이 받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시장의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클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6억 8천만 달러, 반면 순이익은 59.7%나 감소해 81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EPS 연평균 성장률은 19.4%, ROE 9.2%로 업계 중상위권입니다. PER, PSR 지표 모두 동종업계 대비 높아 단기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 리더십은 장기 투자 매력이지만 단기 밸류에이션 리스크 역시 시나리오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순이익 59.7% 급감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매우 큰 원인입니다. 시장에서는 서클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금리 환경에서 얼마나 순이익을 개선시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높은 PER과 PSR은 투자자들이 이 점을 미리 반영한 것이기도 해서 단기 급락과 급등이 빈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동성은 서클 특유의 금리 종속형 이익 구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과 AI 인프라 투톱 성장 기업인 아이렌이 1개월 77%, 1년 164% 폭등하며 새로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50 엑사헤시스 초속, 매출 1.5억 달러, 에비타 8,330만 달러 등 실적 폭증 수치로 입증된 혁신 기업입니다. 이면에는 AI 신규 수주, 데이터 센터 확장, 4억 불 전환사채, GPU 공급과 전력, 비트코인 변동성 리스크도 공존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아이렌 관련 오피셜 기사와 실적 및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과 AI 클라우드 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2025년에 괄목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주가는 77%가 급등했으며 1년 기준으로는 164%가 상승해 시가총액 4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주가 상승은 단순히 채굴 호황이 아닌 AI 인프라의 급성장과 결합된 결과로 성장 동력이 다양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시장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어 앞으로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강세 뒤에는 여전히 변동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 AI 발전 속도, GPU 공급망 이슈 등을 꼼꼼히 관찰하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이렌의 급격한 주가 상승은 우연이 아니며 이 회사의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은 전력 효율과 해시레이트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견조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신사업 역시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축의 시너지 효과가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므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분기 아이렌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억 5천만 달러, 조정 에비타는 282% 상승한 8,330만 달러를 기록하며 현금 창출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는 50엑사 해시스 초속에 도달해 동종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AI 클라우드 HPC 사업이 500% 성장하여 3,6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실현했습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호라이즌1과 스위트워터 프로젝트가 향후 매출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PSR이 7에서 8배, PBR은 1.5배 수준으로 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처럼 고성장과 저평가가 공존하는 아이렌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분기 실적의 대폭 개선은 회사의 자본 효율성과 운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 능력과 직접 연결되며 경쟁사 대비 높은 해시레이트는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요인입니다.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도 단순 매출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은 IT 인프라 확장과 수익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안정적 유지되고 있어 미래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렌은 2025년 6월 4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AI 데이터 센터 및 GPU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었으며 발표 당일 주가가 9.6% 급등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H100 GPU의 공급망 불안정,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전력 비용 상승, 비트코인 반감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사업의 고속 성장과 GPU 수급 병목 현상은 앞으로 실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전력 효율성 개선도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아이렌의 기술력과 신사업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성장 자금 확보에 유용하지만 신주의 잠재적 희석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GPU 공급망 이슈는 AI 및 데이터 센터 사업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력 비용 변동 역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는 단기 채굴 수익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 시장 축소보다는 체계적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투자자의 지속 가능한 수익 확보 전략입니다. 세계 주요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은 아이렌의 목표 주가를 대체로 20달러에서 26달러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목표가를 33달러까지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14달러까지도 내려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렌의 PER은 13배에서 18배 사이, 주가 매출액 비율은 3배에서 9배 사이로 평가받고 있어 업계 내에서 과도하게 고평가되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증권사들은 3분기 기준 EPS 서프라이즈와 AI 클라우드 및 하드웨어 수익 개선, 그리고 전환사채를 통한 전략적 투자 실행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대형 데이터 센터 확장과 GPU 수급 개선, 해시레이트 증가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변동성,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일시적인 조정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목표 주가뿐 아니라 밸류에이션 지표와 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신과 글로벌 증권사들은 아이렌에 대해 강력 매수 혹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구분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16에서 18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권장하며 22에서 26달러 구간에 도달하면 분할 매도와 이익 실현을 권장합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과 AI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성장 두 축을 바탕으로 뛰어난 매출과 마진 개선을 이뤘으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GPU 공급망,
에너지 비용, 전환사채 희석 가능성 등 현실적인 투자 위험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 실적 변화, 기관 수급 동향, 글로벌 시장 상황과 공급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AI 관련 신규 수주와 데이터 센터 확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시하면서 분할 매수 및 매도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팔란티어는 1년간 600% 폭등과 함께 2분기 사상 첫 매출 10억 달러 돌파와 미국 매출 68%, 상업 매출 93% 폭증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AI 플랫폼인 AIP의 수요 폭발, 국방과 상업 부분의 대형 계약이 주가 급등세를 견인하며 S&P 500 지수 최고 수익률 종목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PER 100배 이상 과열 밸류, 논란과 기관 차익 실현 심리도 커졌다며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란티어 매수 및 매도 타이밍과 AI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정부 정책 변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팔란티어는 분기 매출 1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억 클럽 A에 입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이라는 대기록과 더불어 미국 상업 매출만 93% 폭증하고 전체 미국 매출도 68%나 증가했습니다. 국방부 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과 AI, 데이터 분석 사업이 실적 펀더멘털을 견인했습니다. 주가는 1년간 600% 이상, 올해 들어서만 130% 이상 폭등하며 가장 강한 성장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대기업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분기별 신규 계약수 역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AI와 국방의 모멘텀 하에서 팔란티어의 성장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팔란티어 플랫폼의 뛰어난 확장성과 데이터 보안 역량은 글로벌 기업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에서의 추가 입지 확대와 장기적 리스크 관리가 동반된다면 고성장세 유지가 기대됩니다. 팔란티어의 AI 플랫폼과 국방 분야 대형 수주는 높은 영업마진 달성의 비결입니다. 국방부와 상업부문 대규모 계약은 무려 91%의 총마진과 46%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로의 전환과 패키지 판매 확대가 수익 구조를 혁신하였으며 룰 오브 40 지표에서는 94점을 기록하며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업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고성장과 고마진은 팔란티어의 인재 확보와 혁신 투자,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 개선과 글로벌 고객 수 증가는 장기 실적 안정성의 근거가 됩니다. 미래에는 AI 및 빅데이터 시장 확대에 힘입어 신규 산업 진출까지 기대됩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정부 및 민간기관 대상 서비스를 동시에 확대하면서 견고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높은 수익성 유지는 경쟁사 대비 지속 우위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신 애널리스트 25명 중 스트롱바이는 단 2명, 16명은 홀드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ER 100에서 200배, PSR 60에서 80배 등 스마트머니 관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극심합니다. 하지만 레딧, 트위터 등에서 소셜 언급량과 거래량이 하루가 다르게 폭증해 개인 투자자의 FOMO 심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개별 투자 전략에 따른 분할 매수, 단계적 이익 실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 급등 국면에서는 실적과 AI 트리거, 정책 뉴스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움직이므로 냉정한 밸류에이션 점검과 분산 투자, 현금 비중 유지가 필수입니다. 최근 급등 사례에서는 차익 실현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등 롤러코스터형 주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동향, 기관 수급 트렌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살피면 리스크 해지가 수월해집니다. AI 산업 내 경쟁, 심화 글로벌 정책 변화도 주요 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는 170달러를 넘어섰으며 연초 대비 1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도 10%가 넘는 단기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등 주요 기관이 모두 목표가를 상향하며 평균 127에서 180달러, 그리고 최고 20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표가 근방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상황이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과거 유사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기대감 소멸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사례가 많으니 조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일정, 과 AI 국방 계약 소식 등 호재 뉴스에 따른 분할 매도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 금리 변동, 정책 리스크까지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정 구간 진입 시 추가 매수 및 분할 매도로 평단을 조정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밸류와 실적의 실질 개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신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팔란티어의 147에서 155달러 구간은 저점 진입을 위한 분할 매수 전략에 적합합니다. AI 국방 신규 수주, 실적 서프라이즈 등 긍정적 뉴스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180에서 201달러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위한 분할 매도와 현금화가 가장 효율적 전략입니다. 밸류 급등 신호, 기관 매도, 정책 변수 격화 시에는 더 과감한 매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 AI 스타트업 및 경쟁사 뉴스, 글로벌 금리 흐름까지 함께 모니터링하여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 분산을 우선하며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 장기 투자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빅데이터 시장 트리거나 정책 변수 급변 시 항상 빠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권장됩니다. 시장의 빠른 변화와 투자 트리거를 실시간 체크하며 냉정한 분할 매매 결정이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8월 전 세계 테크 IPO 시장의 최대 화제주 피그마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상장 첫날 250%가 폭등하고 불과 사흘 만에 27% 폭락한 믿기 힘든 변동성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최신 실적, 밸류에이션 외신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2025년 8월 1일 뉴욕 증시에 상장해 공모가 33달러에서 첫날 115.5달러까지 250% 폭등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틀째 주가는 122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 59.5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는 2022년 어도비 인수 시도 당시 평가의 3배에 이르는 초고평가 사례로 남았습니다. 주요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가 참여했고, 첫날 소매 투자자 비중이 47%에 달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상장 직후 CEO 딜란 필드는 약 5억 달러 상당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조달된 자금은 AI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B2B 확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PO 상장 후 기록적 거래량이 나오며 미국 증시 내 전체 거래대금 상위권에 오르는 등 단기간 내 최대 흥행을 거뒀습니다. 피그마는 이례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추가 신제품, 서비스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상장은 글로벌 SaaS 및 AI 업종 IPO 시장의 회복 신호로 관련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그마가 IPO 시장 회복의 상징적 브랜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랠리 이후 피그마는 상장 후 단 3거래일 만에 27% 급락해 시총이 약 14억 달러가 증발하는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기관 및 선제 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섰고 PSR 74에서 90배라는 초고평가 부채가 하락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거래량은 상장 이틀째 1,700만 주로 정점을 찍었으나 급락 장세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공포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소매 투자자의 단기 포모 진입이 단기 공포 매도 패턴으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단기 랠리 이후 매도세로 전환하며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장주 특징상 상장 이후 얼마간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상장 초과열 뒤 극단적 변동성 장세가 단기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그마 사례는 단기 차익층과 중장기 펀더멘털 투자자군이 명확히 갈리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피그마 매출은 2억 2,8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고성장을 했으며 순이익 4,490만 달러로 흑자 전환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PSR 74에서 90회라는 업계 평균 대비 10배 이상의 초고평가는 분명한 리스크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포브스 등은 피그마의 매출 성장률이 35% 이하로 둔화될 경우 PSR 하락이 급격히 반영돼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B2B 계약은 23건, 연안산 매출은 9억 1,300만 달러로 안정적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지만 시장 신뢰는 여전히 실적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구간에서는 실적 발표 및 기관 수급, 그리고 신규 고객 증가율 같은 펀더멘털 체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피그마가 단기 급등 후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3분기 연속 실적 레코드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주 IPO 전반에는 실적 기대치, 미달시 과도한 가격 하락 사례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 구간에서는 실적과 기관 수급의 미세한 변화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피그마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사용자 1,300만 명 중 67%가 디자이너가 아닌 개발자, PM, 마케터 등 비전문가로 전통적 디자인 툴에서 멀티 협업, AI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고객군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우버 등 대기업 B2B 계약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매출 중 반복 B2B 계약 비중은 52%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신제품 출시와 AI 자동화 협업 툴에 관한 발표 이후 가입자 순증률이 한 달 사이 44%가 급증하면서 사용자 풀도 확대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누적 매출은 4억 2,600만 달러, 연안산 성장률은 40에서 46%로 업계 탑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AI 엔진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충 투자를 병행해 서비스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기술 커뮤니티 분석에 따르면 피그마는 협업 및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 다부문 통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장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빠르게 이어지며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B2B SaaS 생태계 내에서 표준 AI 협업 툴로서의 위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피그마의 분할 매수 적정 시점은 77에서 85달러 구간으로 상장 직후 급락 및 변동성이 진정된 국면에서 실적 호재와 신규 고객 유입 등 펀더멘털이 확인될 때의 진입을 권고합니다. 매도 및 차익 실현 구간은 95에서 120달러로 올 초 고점 및 단기 호재 급등 이후 다양한 기관과 개미가 함께 이익 실현에 나선 가격대입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량은 상장 초 대비 3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변동성은 업계 평균의 1.8배에 달해 변동성 장세에 대응한 분할 매매 전략이 핵심입니다. 실적 성장 지속, 신규 대형 고객사 확보, B2B 파트너십, AI 신제품 발표 등 주요 뉴스 트리거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미달 기관 수급 이탈 경쟁사 신제품 출시 구간에서는 즉각적인 분할 매도와 현금 비중 확대가 필요합니다. 초고평가 구간에선 주저없이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기대와 변동성 리스크가 공존할 때는 단기 중기 자금 분리와 포트폴리오 분산이 정답이라고 권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임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로켓랩은 소형 발사체 서비스와 위성 제조, 우주 시스템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억 4,4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일렉트론 로켓을 5회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지오스트 인수 등 사업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켓랩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켓랩은 2025년 2분기 매출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 사상 최대 분기 매출로 5회의 일렉트론 로켓 성공 발사와 위성 제조 및 우주 시스템의 확장을 반영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기준인 GAAP 기준 총마진은 32.1%, BGAAP 총마진은 36.9%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순손실은 6,640만 달러로 연구개발 투자 영향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강력한 매출 성장과 수주 잔고 약 10억 달러는 미래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3분기 뉴트론 발사 준비 완료 예정으로 시장 기대감도 상승 중입니다. 고객 포트폴리오는 정부와 상업 부문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매출 분배를 지원합니다. 기술 혁신과 발사 가속화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며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로켓랩은
광학, 적외선 센서 전문 기업인 지오스트를 2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방위 산업 내 경쟁력을 증대했습니다. 지오스트 인수는 골든돔 미사일 추적 프로그램 참여 등 공격적 국방사업 확대의 기반입니다. 5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제작 계약 18건 확보로 매출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뉴트론 로켓 발사 지역 완공과 아키미디스 엔진 시험도 순조롭습니다. 확장된 연구개발 인력 115명이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확대는 미국 국방부와 상업우주 시장에서 로켓랩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M&A 시너지와 신사업 성과에 주목해야 하며 뉴트론 발사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의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로켓랩은 2025년 2분기 5회에 엘렉트론 발사를 완수하며 발사 빈도를 상승시켰으며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발사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수주 잔고는 정부가 53%, 상업이 47% 비율로 안정적 매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제조와 우주 시스템 사업 비율도 확대, 발사 중심 사업 구조가 솔루션 공급자로 진화 중입니다. 뉴트론 로켓의 첫 시험 발사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관련 발사 인프라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술적 지연과 제조 비용 증가는 단기 리스크지만 전체 사업 성장성은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시험 발사 성공 여부와 신규 계약 체결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글로벌 우주사업 경쟁 및 공급망 안정화 수준에 따라 주가 변동성도 공존할 전망입니다. 로켓랩은 2025년 2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억 6,400만 달러를 보유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원 확충에 투입되며 뉴트론 로켓 발사 준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목표는 20건 이상의 발사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국방 및 상업 고객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순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크며 급변하는 우주산업 환경에서 기술 경쟁력과 정부 정책 변화가 주가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뉴트론 발사 성공 시 장기 성장 모멘텀이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과 정부 수주 확대가 안정감 제공 요소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공격적 성장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로켓랩의 주가는 약 44달러를 기록하며 52주 저점 대비 8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42에서 55달러로 뉴트론 로켓 첫 시험 발사 성패가 주가 방향의 결정적 변수입니다. 개발 지연 순손실 지속 등 단기 리스크는 큰아 기술과 수주 성장 동력은 장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대개미입니다. 2025년 8월 코인베이스는 2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대규모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주 희석 우려와 2분기 거래 수익이 7억 6,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9% 급감한 영향으로 주가는 단기에 20% 이상 하락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 첫 공식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출시하며 장기 성장 모멘텀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일부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예고하며 거래소 품질 및 규제 대응 의지도 분명히 밝혔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베이스 관련 주요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코인베이스는 2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식화하며 확보된 자금을 플랫폼 확장과 연구개발, 신사업 추진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해 유동성을 확보하지만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20% 이상 급락하며 투자자 우려가 커졌고 2분 기부진한 실적도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다만 월가 일부 기관은 이를 공격적인 사업 확장 기회로 평가했으며 현금 확보는 불황기 운영 안정성 강화와 신시장 진입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기 충격과 희석 우려를 넘어 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증자자금 사용이 중요하며 현재 300달러 초반대가 강력한 기술적 매수 지지선으로 분석됩니다. 추후 주가 반등이 확인되면 400달러 부근에서 일부 익절 전략이 적절하겠습니다.
8월 7일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첫 공식 탈중앙화 거래소를 런칭하면서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새 플랫폼은 토큰 거래뿐 아니라 크립토 기반 결제 및 보상 시스템까지 확장해서 사용자 경험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혁신은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나 미국 내 규제 환경과 신기술 수용도가 성공 관건입니다. 또한 초기 이용자 확보와 수수료 정책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시장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와 유동성 공급 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테니 투자자들은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출범 뉴스는 주가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제 악화 시 위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규제 변화와 신규 거래량 추이가 핵심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2025년 2분기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익은 7억 6,4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39% 감소했으며 구독 및 서비스 수익도 함께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 후 순이익도 대폭 하락하면서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실적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 시장은 하반기 실적 회복과 신규 사업 다각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7월 거래량 일부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하고 향후 실적 개선 없이는 주가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과 월별 거래량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회사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황도 주시가 필요합니다. 규제 압박과 경쟁 심화 역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복합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중순 코인베이스는 거래 기준 미달 및 규제 요건, 미충족 토큰을 대거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BO, BNKR, 트리 등 3종의 신규 토큰을 상장하며 거래소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 내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거래소 운영 품질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증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플랫폼 신뢰 제고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규 토큰들의 성과와 생명력 유지 여부가 앞으로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 거래소들과의 차별화도 중요해집니다. 요컨대 상장 폐지와 신규 상장은 투자 심리에 단기 충격을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긍정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차 매수는 300에서 330달러, 2차 매수는 250에서 280달러 부근에서 진행하고 천천히 200달러 전후 하락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는 400달러 부근으로 보고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하며 430에서 450달러 구간에서는 추가 분할 매도로 전략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20달러 이탈 시에는 손절을 포함한 비중 축소를 검토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해 변동성 충격에 대비하 뉴스실 적규제 환경 변화는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긴 호흡으로 대응할 때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